카리스타가 한 말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예, 오늘 뉴스탑 10 오랜만에 외교 안보 이슈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감시 수위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주일 미군 기지에 전 세계에 단 2대뿐인 핵 탐지 전문 정찰기가 뜬 겁니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그 시점에도 이렇게 한반도 상공을 정찰했었기 때문에요. 왜 왔는지 그 무게가 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 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 단 2대뿐인 핵탐지 정찰기 얼마나 중요한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까? 2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만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언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 체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2대가 같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중요한 자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키나와에 왔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액면만 놓고 보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나? 중국이 지금 핵실험하는 징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키나와에 착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한 것을 지금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상을 채집해가지고 공기를 채집해서 이게 핵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정찰기입니다. 화면 신 대표님 같이 보실게요. 네. 그러니까 가데나 기지가 이 한반도에서 꽤 남쪽에 있고 정말 핵실험이 임박했을 수 있으니 네.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 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한번 단순히 기차, 그러니까 이 가데나 기지를 찍고 다른 곳을 향하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 할 때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일본 가데나 기지에 온 것은 작년, 즉 2019년 8월이에요. 그때 인도양의 벵골만 지역에서 인도가 뭔가 그 핵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걸 했었어요. 그것을 정찰하기 위해서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데나 기지에서 잠시 급유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그 본토에는 네브라스카주에서 와가지고 일본 상공에서 예. 공중급유를 받았어요. 공중급유를 받고 그리고 어제 오후 5시에 오키나와에 착륙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보급을 받으러 왔다면 공중급유를 일본 상공에서 받지 않고 그냥 오키나와에서 받았겠죠. 그리고 바로 급유 받고 어딘가를 갔겠죠. 그게 아니고 어제 오후 5시에 왔고 제가 따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까지도 아직도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아, 계속 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름 연료 보급만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징후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기차기였으면 뭐 이미 급하게 갔겠죠. 좀 갔을 수 네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지역에 임무가 있어서 온 것 같다. 그 말은 핵실험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도발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미국의 단 2대밖에 없는 핵탐지 정찰기가 일본 미군 기지에 일본의 미군 기지에 왔기 때문에요. 이 핵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 콘스탄트 피닉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참사 현장에 급파됐던 그 정찰기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정찰기인지 보니까 이 방사성 물질 분석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정찰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에도 기상 정찰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포집을 합니다만은 일본의 기상 정찰기는 단순히 떠서 해당 지역의 상공에 가서 그냥 공기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포집을 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서 연구소에다가 그 공기를 주면 그 연구소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 그 콘스탄트 피닉스는 포집을 한 그 상태에서 바로 그 비행기 내부에서 그것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아니다. 그럼 또 이동해서 또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진이 일어납니다. 인공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이다. 이것은 뭐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플루토늄 탄인지 예. 우라늄 탄인지 정말로 핵실험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공기 중에 자연 상태에서는 없는 뭔가 인공 상태에서만 나오는 동위원소가 있죠. 그게 이제 제논, 크립톤 이런 건데 그런 걸 포집합니다. 이게 나오면 이거는 핵실험 했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논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우라늄 탄으로 했구나. 아, 그렇죠. 크립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엔 플루토늄 탄이구나. 이제 이렇게 핵실험의 여부 그리고 핵폭탄의 성격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신 대표님, 그럼 하나 더요. 최근에
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네.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들, 뭐 그렇죠. 폭격기, 뭐 탐지기 혹은 뭐 군부대까지 총 집결했었는데 그러면 이 콘스탄트 피닉스라는 핵탐지 전문 정찰기가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이제 추가 핵실험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정찰기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은 뭐 임박했지 않느냐.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징후들이 있고 지금 사실 남해안에서 예. 일본과 미국이 합동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야, 일본이 왜 이렇게 큰 군사훈련을 동참을 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북한이 좀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 핵실험을 하려고 했던 정보 아마 리비아 쪽에 이런 정찰기가 분명히 핵실험 정황 이런 것들을 감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찰 콘스탄트 빅스 왔을 거거든요. 1차 감청을 하고 2차로 이게 온 거죠. 그렇죠. 예. 감청을 했고 지금 핵실험 하겠구나라고 판단되니까 왔을 텐데 지금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북한 입장에서는 두렵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핵실험을 멈출 수도 있죠. 이 미국이 첨단 정찰기들을 이렇게 한반도 인근에 급파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북한의 전투기들의 비행도 대폭 강화된 모습입니다. 안철수 소장님, 최근에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 킬러 드론에 이제 제거가 되면서 암살이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참 위협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전투기를 급격하게 늘린 것도 이런 좀 불안하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뭔가 대응 논리로서 저렇게 많이 띄우고 있고 지금 북한의 말하자면 미그 29가 주력기인데 이게 한 40여 대가 됩니다.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 또는 황해북도 황주 비행장, 저 함경북도 오랑 비행장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많이 띄우는 건 이제 그런 대응 논리로서도 띄우지만 또 북한 육해 공군의 훈련의 절정기가 바로 1월 달입니다. 예. 동계훈련의 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제일 많이 뜨는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류 사정이 각박하고 이게 공군기에 놓는 오일은 말하자면 최고의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아니게나 솔레이마니 사건이니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 논리로서 띄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북한 조종사들은 1년에 평균 12시간밖에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시간도 어떤 특정 조종사에게 집중돼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김정은이 참석하는 그 어떤 열병식 행사라든지 아니면 화력 시범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김정은 앞에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훈련 비행하는 조종사 외에는 거의 대부분 비행을 안 합니다. 기름값 아끼려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한다고 해서 최근 솔레이마니가 MQ-9 리퍼에 의해서 암살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 군산 비행장에 있는 그레이걸 12대 그리고 리퍼가 지금 4대가 온 것 같은 정황 이런 것들이 혹시 언제든지 항속거리가 평양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요격하기 위해서 지금 초계를 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에도 미국이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이현정 의원님, 네.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전문가가 우리 정부의 단독 개별 관광 추진은 대북 제재 위반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게임, 실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잇따라서 뭔가 북미 회담과는 달리 남북 간의 독자적인 지금 관계 개선하겠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강경화 외교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양에서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광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독자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마이크 오웬은 지금 브리킹성서 연구원에 따르면 결국 이런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결국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게 대북 제재를 하나에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결국 북한 비핵화잖아요. 그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된다고 북한 비핵화 됩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서 만약에 북한에 간다고 하면 그 북한에 간 분의 신변 보장은 누가 할 겁니까? 아시겠지만 남북 당국이 합의해서 갔을 때 박광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이 사건에서 한마디 사과를 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상당히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겠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간다는 이야기죠. 과연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게 북한 비핵화 물 건너 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미국과 협의를 하라. 사실 이렇게 포문을 연 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 해리스 대사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개인의 의견인지 예. 정부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의 공식 의견인지 또 그분이 이제 군인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하셨으니까요. 네. 외교에는 약간 좀 익숙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서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속했다는 듯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들을 했어요. 조선 총독이냐? 네. 이거 뭐 내정 간섭 수준이다.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들어서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의 이런 일관된 어떤 행보를 보면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미국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이 주한미 대사인 해리스 대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만약에 그걸 반박을 하게 되면 이 한미 동맹의 균열로 비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이제 응원을 정부 당국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을 응원하기 위해서 해리스 대사를 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더요. 뭐 압박은 할 수 있고 뭐 부적절했다고 하면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집권 여당의 의원들과 이제 주한 미 대사의 갈등만 좀 깊어지면 한미 동맹 균열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지금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선 총독이니 지금 뭐 경고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해리스 대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왜 지금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비핵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핵화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제재가 지금 완전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재를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 행동에 대해서 미국 측이 경고를 한 것인데 이걸 지금 조선 총독이라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묻고 싶어요. 송영길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관계는 뭡니까? 결국 핵을 놔두고 남북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서로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관계 개선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은 뭐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조차 내정 간섭이다라고 오늘 여당 의원들이 격하게 좀 반응을 했었는데 이 해리 해리스 대사의 이 발언, 이 대북 관계에 대한 발언과 그리고 오늘 심상치 않았던 일본 한반도 인근의 움직임, 군사적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